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화두인 트럼프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격 사건인데요. 이후의 행보는 경쟁자였던 네.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트럼프가 피격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오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쩍부쩍 나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그렇고 방산도 네. 그렇고 아직 갈피를 좀 못 잡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이제 총격 피격 사건 이후로 공화당 표층이 결집을 하고 또 동정 여론이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70%까지 좀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좀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피격 사건 이전에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주목을 받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본다면 약간 방산주들,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그 러우 전쟁 관련해서도 좀 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방위비를 조금 더 분담했으면 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또 약간 러시아하고 약간의 친밀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조금은 관련돼서 재건 기대주들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 또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지난 정권,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정책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본다라면 대형 제약사를 좀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특히 제네릭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중국 규제라든지 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재건 관련돼서 아까 움직임이 나왔지만 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5년 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나왔었던 다양한 제약 요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네. 미국 월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갈 거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네. 물가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의 엇갈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관세 정책, 더 나아가서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첫 번째로 관세를 좀 높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세를 높인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물가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감세를 한다고 했는데 감세를 한 거와 동시에 또 재정을 또 확대 지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물가가 인상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물가, 인플레이션 지금 한 3% 미만으로 잡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좀 폭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권에서도 그 코로나 이전에는 물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좀 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하기가 좀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공통 사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조금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정책을 피는지. 사실은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분 모두 2차 집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집권하고 재집권했을 때는 정책이 그 첫 번째보다는 좀 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순을 갈지, 아니면 정말로 트럼프는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1차 집권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강하게 드립을 한다라면 물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변수가 좀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 사건 이후에 뭐 괜찮다. 네. 이러한 공화당 유세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줬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제약바이오의 네. 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뭐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사실은 7월달,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바이오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제약바이오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했던 이유가 어떤 뭐 지난 뭐 5월달 뭐 아스코 이슈라든지 뭐 연말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연말 연초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뭐 CDMO, CMO 관련해 가지고 계속 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한 신약이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FDA 승인을 준비하면서 보다 더 큰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뭐 지금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거나 또 이중 항체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ADC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를 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6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본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패드워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50%대에서 70%, 뭐 80%, 90%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미국이 한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우리나라도 빠르면 8월 혹은 늦어도 10월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가장 강한 지금 시점인데, 그런데 대표님, 제약바이오는 항상 이 실적이 문제잖아요. 네. 또 공교롭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의 키워드는 실적은 좋은데 향후 방향성,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주목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이오주들이 예전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됐다라면, 지금은 뭐 기술 수출 로열티라든지 혹은 기존의 약이 판매가 되면서 계속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기업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혹은 대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기업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수반돼서 좋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있고, 혹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세가 확보가 되는 기업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GI 이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기업이 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이제 물질 특허를 받았었죠. 그래서 뭐 그 중국, 미국, 일본, 유럽 거의 주요 국가 혹은 대륙에서 물질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바이오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면,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매도에서 좀 매수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한 11,500원, 지난주 그 금요일에 시가 언저리인데요.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1차 목표가 14,000원 열어놓고 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GI 이노베이션, 네. TP가 14,000원이네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고요. 뭐 그 이후에는 또 추세가 고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신고가 패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 반도체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네. 필요성이 있는데, 자, 실적 시즌 어쨌든 삼성전자 빅 서프라이즈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뭐 SK 하이닉스도 봐야겠지만 뭐 좋게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이 실적 시즌을 더불어서 반도체는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시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반도체는 최소한 뭐 삼성이든 SK든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도 좀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또 삼성전자, 뭐 TSMC 실적을 통해서 정말 좋아졌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다만 중소형주들이 지금 사실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충분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고,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지만 약간 우려감들도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 뭐 CXL, 뭐 유리기판, 약간 실적과 관계없는 쪽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면 결국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 혹은 더 확대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7월 말까지는 모아가신 전략, 그러면서 8월, 9월 좀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8, 9월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은 집중적으로 매집해야 되는 시기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자, 미국의 러셀 2000수, 즉 중소형주에 대표되는 러셀 2000주의 지수 자체도 지금 네. 반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쁘지 않다. 네. 그런데 약간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를 볼 차례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럼 끝으로 반도체주 안에서의 대표님이 보시는 반등 모멘텀이 최우선이다.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HPSP 같은 기업은 한번 주목해보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후공정이라든지 HBM 관련된 쪽에 주목을 받았더라면 이젠 전공정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SK, 삼성, TSMC 모두 본격적 투자를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HPSP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독점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 수요율 증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대한 더 투자 장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소송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기관들 본다라면 한 38,000원 전후로 해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39,000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가 그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 두 종목 갖고 오셨는데 전부 하단을 좀 강조하시는 게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